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뭐 10시 한 10분? 그렇다면 10시 뭐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자, 토지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이 있는데, 토지 정책에서 이제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한 가지 정도 보자고요. 토지 정책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다 공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공법 선생님께서 토지 정책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모릅니다. 공법 선생님도. 우리나라에서 토지 정책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 정책의 가장 밑바탕이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럼 지역지구제가 단독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독문제 나올 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있고 토지은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단독문제 나오고, 개발권 양도제 2번, 토지은행 제도 2번,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지역지구제를 시험에 냅니다.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토지 정책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토지 정책이야. 기타 토지 정책은 전부 다 지문 주는 거야.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 거.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가 뭡니까? 요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차차차차 공부하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단독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지역지구제인데, 이 지역지구제는 저에게 배우고 공포스님한테 배워요. 근데 똑같이 배우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배워요. 저에게는 여기까지 배우는 거야. 근데 공포 선생님은 지역지구제라는 말을 한 번 정도 쓰고 안 써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렇고. 그럼 공포 선생님은 용도지역이 어떻게 지정되는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지정된다. 용도지역에는 뭐가 있는가? 그럼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 가르친다고. 법에 있는 내용.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않고 지역지구제 뜻, 지역지구제가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거 한다고. 자, 그럼 지역지구제 갑시다. 지역지구제가 나오면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요거. VAB과 지역감소 7번인가 6번인가 나와요. 이 말이. 자, 저게 무슨 뜻인가 볼까요? 여기가 자연경관이 매우 수려해요.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해야 돼요.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토지의 용도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자원의 용도는 보존하고 개발이에요. 북한산 국립공원은 보존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요거 있는 것은 개발하고 있는 거.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조화를 이루어보자.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근데 이 지역지구제는 개발할 곳과 보존을 조화를 이루는데, 이 지역은 이제 봐봐요. 이렇게 산이 정말 예쁘게 있고, 이렇게 아주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이렇게 냇가가 있고, 여기에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호수가. 여기는 이제 농경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럼 이 지역은 누가 봐도 보존을 해야 돼, 보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의 특성이 보존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이용을 사적 주체에게 맡겨요. 그 사적 주체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맡긴다는 소리야.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사적 주체에게 토지 이용을 맡깁니다. 제가 여기에 토지가 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고 또 토지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저는 기필골 여기다가 염색 공장 할 겁니다. 왜?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염색 공장 물이 좋아야 되거든. 물이 좋아야 되니까 얼마나 물이 좋아요? 염색 공장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염색물이 호수에 들어가서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파란색. 멋있겠네 이렇게. 여기다는 양돈장을 할 겁니다. 아주 좋잖아요. 제 친구는 여기 땅을 사서 무인텔도 만들고 모텔도 만들고 유락시설 만들고 닭백숙도 팔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적 주체에게 토지용을 맡기면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해요. 그러면 토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 지역은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보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사적 주체에게 맡겼더니 서로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그걸 VA 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사적 주체에게 토지 이용을 맡기면 그러면 VAB 효과, 부예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그 VAB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예부 효과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이 실패하는 거라고. 자원 배분이 실패했잖아요. 여기는 누가 봐도 보존해야 되는데 양돈장, 염색 공장, 뭐 유락시설 들어와서 토지 자원 배분이 실패했다고. 자원 배분 비효율성.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적 주체에게 토지용을 맡긴 거야. 그럼 토지 자원이 잘못 배분됐다고.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죠. 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그럼 정부는 이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토지용을 규제하는 거야. 그걸 지역지구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사적 주체에게 토지용을 맡겼더니 VAB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걸 제거 감소하기 위해서 토지용을 규제하는 거야. 규제.
그럼 어떻게?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용도 지구 가지고. 그럼 여기를 아예 처음부터 사적 주택 토지 이용 맡기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린벨트로 지정해버려. 그린벨트로. 뭐 토지용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염색 공장 없어지고 양동장 없어지고 유락시설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하겠다는 게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무조건 VF가 제거 감소 요거. 필요성 VF가 제거 감소 똑같은 말이에요. VF가 제거 감소해서 여기는 보존합시다. 개발할 것과 보존할 것을 조화를 이루봅시다. 그럼 이제 효과는 제가 안 써놨네요. 효과는 안 쓰는 이유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학과다. 여기가 부동산학과라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부동산학과에서는 여기는 부동산학과가 아니죠. 요거는 시험에 거의 나오잖아요. 13회 때 나오고 그 뒤로는 사라졌습니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중에 5, 6월달 정도 가면 제가 한 번 정도 언급해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고 5, 6월달 심화 과정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 6월달 심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저같이 성격이 좋은 사람도 나쁜 점이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죠. 아무리 좋은 제도. 여기가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그린벨트로 지정했어요. 근데 그 옆에는 개발 가능해요. 개발지역이에요. 개발지역. 여기 그린벨트 땅 가지고 있는 사람 할아버지 독립운동했고 아버지 민주화 운동했습니다. 근데 여 개발지역에 땅 가지고 있는 여기 이렇게 땅 가지고 있는 사람 할아버지 친일했고 아버지는 독재 아부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고 여기는 할아버지가 친일했고 이렇게. 그럼 친일한 사람이 개발지역에 땅이 있어가지고 땅값이 올라가겠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에 땅값이 떨어지겠네. 그 지역주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어느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들 개발지향구에 지정되면 좋을까요? 아니죠. 땅값 떨어지니까. 그게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야.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집가가 상승해. 요 개발 가능지역을 묶이면 개발지역을 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개발 가능지역이 되면 땅값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린벨트가 계속 존속해버리면 집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럼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여기에 지역지구제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이거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외우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하지 마. 그냥 VF가 이거 하나 하면 된다고. 근데 문제점은 어느 지역은 땅값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땅값 떨어집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 여기까지가 지역지구제 저한테 배우는 거야. 그러면 저한테 배운 거 가지고 문제를 내기가 영 곤란하죠. 한 문제 못 만들어. 여기서 어떻게 한 문제 만들어. 그래서 이제 공법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공법선생님한테.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농지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지구제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공법선생님한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우는데 거기서 초창기는 공법선생님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초창기 2달 동안 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막 3주 내지 4주 한다고. 처음에 할 때는 여기에 중요하니까 농지법 같은 거 아예 안 해버리고 아마 3주나 2주 정도 이거 배웠을 거예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차례 환경보존지역. 됐죠? 이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부동산의 결혼에. 그럼 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지구제가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용도지구가 있고 용도구역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세 가지는 공법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거 디테일하게 내면 그것이 공법 시험이 부동산학 개론 시험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요거 내요. 요거. 그럼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데 그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 지정된다. 이렇게 지정된다는 게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학 개론에서 4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관농자 그런다고. 도, 관, 농, 자 이렇게. 요건 이제 애우샤지. 도관농자. 그럼 여기다 이제 도, 관, 농, 자인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부동산의 결혼에서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도시지역 등장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등장을 해요. 도시지역입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럼 도시지역은 또 나눠져요. 도시지역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주상공록으로. 우리 서울은 주거지역 아니면 상업지역 아니면 공업지역 아니면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24회 때 24, 25회, 26, 그 무렵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가볼게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 내에다 지정한다. 뭡니까? X입니까? 오, 아니지. X지. 도시지역은 주상공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지정되고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 의미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도시지역에 지정한다 말도 안 된다고. 그건 이제 그렇게 출제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우리 시험에서 나온 게 그게 유일한 시험이야. 그러면 주상공록이 있는데 녹지지역을 물어보지 않았고 공업지역 물어보지 않았고 상업지역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뭘 물어볼까? 주거지역을 물어봐요. 주거지역은 또 나눠줘. 어떻게? 전, 일, 준.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전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준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자 봐요. 여기에 지금 공포쌤한테 배우는 용도 지역지구제인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두 개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우리 부동산의 결혼만 하는 거예요. 공법에서 나와요. 근데 용도 지역은 도관농자 요건 이제 몇 번 나왔다 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결혼해서. 근데 여기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 나왔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로. 이 중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 나왔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일준인데 요 두 개 비교하는 거. 두 개 비교하는 게 많이 나왔어요. 두 개 비교하는 거.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은 어디고 일반주거지역은 어딘가? 요거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전용주거지역이고 어디가 일반주거지역인가? 전용주거지역은 처음부터 그 지역이 아주 주거환경이 양호해요. 그럼 그걸 다 파헤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보호해야 돼. 그런 지역을 전용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은 저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목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는 전양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이 두 개 비교해야 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비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그럼 이렇게 하든지 그냥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목적이고 제1종하고 2종 나눠지는데 막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양 그러면 되니까. 그럼 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가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단지는 처음부터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어요. 어떠하게? 편리하게. 만들었다 조성.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조성,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 그럼 편리한이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앞머리 따서 외우는 거야. 전, 양, 일, 편 이렇게. 사자성어야. 사자성어. 믿거나 말거나인데 예전에 저희 집에 가장 먼저 갔던 여자 성이 전씨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전양 그랬어요. 전양.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전양은 잘 있니? 그랬더니 전양은 있니? 그러면서 얘 잘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전양은 그런데 너한테 일편단심 할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이제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이고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인데 근데 여기 끝나면 좋을 텐데 지랄.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 두 개 또 나눠진다고. 일반주거지역은 또 3개 있어요. 1, 2, 3종으로. 제가 이거 써놓지 않았지만 그럼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 있는데 1종은 뭐고 2종은 뭐냐? 1종, 2종 빼버리고 전용이니까 양호한이 나와야 돼. 이렇게. 양호한? 그럼 1종과 2종은 다르겠죠. 1이 하나죠. 단독주택. 2는 2개입니까? 그러니까 공동. 됐죠?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냈죠. 봐봐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OX? X. 전용주거지역이 나왔으니까 양호한이 나와야지. 편리한이 나온 게 아니라. 의미 아셨죠? 그렇게 출제.
좀 있으면 이제 책에다가 책 보면 또 다 할 거예요.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야. 여기 이제 여러 번 나와. 우리나라 시행하지 않는 제도. 미국 일부에 시행하고 우리나라 시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토지은행 제도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아까 봤어요. 토지은행 제도는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가장 많이 내요. 아까 3번 나왔던 거 봤어. 3번 나왔던 거 책이 없고 화면에서 이거 봤잖니. 확인. 여러분 또 의문이 많으니까 확인해야지.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토지비 쪽 한 번, 2번. 여기 있네. 이렇게. 최근에 3번씩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은행 제도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그것만 지금 알고 가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다음에 기타 토지 정책 있네요. 기타 토지 정책에서 뭐 토지거래 허가제니 이런 거 나중에 중개사 선생님한테 자세히 배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 토지 선매는 이 선자가 먼저 선자야. 착화 선자가 아니라 착화 선자가 아니라 먼저 선자인데 여러분과 제가 토지를 거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토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팔 거야. 근데 그 토지가 서울특별시가 봐서 이거는 공익사업용 필요한 토지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저한테 연락하는 거야. 그거 그 사람한테 팔지 말고 우리한테 먼저 팔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알아서 팔겠다. 그게 토지 선매야. 먼저 선자. 국가기관 등이 먼저 사겠다는 소리야. 이걸 토지 선매라고 그래요. 나중에 배워요. 토지 적성평가는 우리 사람들 회사 들어갈 때 적성평가 하죠. 그것처럼 적성평가 하는 거야. 이것도 이제 공포 선생님한테 배울 건데 이거 봐봐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면서 이런 거 생겨요. 옛날에는 이 토지 국가가 필요하면 무조건 그냥 뺏들어 간 거야. 근데 이 토지가 있는데 토지의 용도는 2가지예요. 어떻게 2가지냐면 개발 아니면 보존이야. 그럼 이걸 개발하자고 그래. 그럼 개발하자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개발했다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돼. 안 되고 요거 개발할 때 하려면 미리 적성을 평가하는 거야. 이 토지의 적성이 과연 개발에 맞는지 보존에 맞는지 적성을 평가. 그게 토지 적성 평가야. 그러면 적성을 평가해서 여기가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동물들이 있어. 식물들이 있어. 아주 희귀한 식물들이 있고 수달도 놀고 그러고 있어. 그래 다 없애버려.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적성을 평가해서 여기는 누가 봐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럼 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보존해야 됩니다. 그럼 보존하는 거야. 그러면 적성평가는 개발과 보존을 경합할 때, 싸울 때, 서로 싸울 때 싸우지 말고 적성을 평가해. 그래서 여기는 누가 봐도 희귀식물이 많아서 보존해야 돼. 그럼 보존하자는 소리야. 그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소리야. 조정하자. 이게 적성평가야. 이렇게. 그 여담으로 예전에 4대강 사업 있었죠. 4대강 사업 이런 거 안 하고 다 덮었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4대강 사업 할 때 실제로 인류 문명은 강에서 발달하거든. 강에서. 그러니까 4대강에서 다 우리나라도 문화가 발전, 그 인류가 우리 선조들이 살았을 거라고. 근데 이제 뭐 보면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거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적성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막 폐총, 조개 무덤 같은 이런 거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싹 밀어붙여 그냥 덮어버려. 실제로 그렇게 했다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이런 거 다 무시됐던 거죠. 그런 게. 여기 적성평가입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 가볼까요? 뭐 굳이 쓸 필요 없어. 나중에 다 할 거니까. 그럼 개발제한구역은 개발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럼 개발제한구역의 시행하는 목적은 도시 한복판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던가요? 도시 외곽이 있던가요? 외곽.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거야. 확산. 자, 그런 게 있고. 그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 그러면 나쁜 점이 어떤 점이 나오냐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택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 것들을 가끔씩 시험에 낸다고 이렇게. 개발이익 환수라고 있는데요. 개발이익이 있으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요. 환수할 수 있어요. 그럼 개발이익이 뭐냐? 개발이익은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올라가는 것을 개발이익이라고 그래. 그럼 시험은 이렇게 된다고. 개발이익이란 개발로 인하여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땅값이 올라갔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개발이익 나오면 정상지가 상승분 요것만 기억하고 가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안 돼. 여러분 안 되는데 제가 설명하는 거 이렇게 출제한다고. 지금 하필이고 지금 오늘 한 것은 오늘 토지정책에서 이것만 하면 돼. 지역지구제 나왔습니다. 그럼 부예부가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은 도간농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농인데 그중에서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 전량 1편 이 정도 하시면 된다고 지금 이 정도. 이런 거 전부 다 부수적인 거고.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최근에 5년 동안에 3번 나왔는데 요게 필요 없는 문제인데 너무 잘 나와요. 요거 다 쓰지 않는 제도거든. 다 쓰지 않는 제도를 이렇게 머리 열심히 내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최근에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출제하고. 자, 이렇게 해서 토지정책이 이제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주택정책으로 갑니다. 자, 주택정책은 크게 보면 2가지고 이거 나누면 6가지가 돼요. 자, 필기노트를 이제 58쪽을 한번 봐봅시다. 필기노트 58쪽을 보면 이제 주택정책이에요. 그럼 주택정책은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시장에 개입하는데 주택시장은 2가지예요. 임대주택시장하고 분양시장하고. 그럼 분양시장이 문제점이 있다. 정부가 개입했다. 분양가 정책이라고 그래요. 임대주택시장이 문제점이 있다. 정부가 개입했다. 임대주택 정책이야. 그럼 이 임대주택 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3가지 정도 배워요. 그러면 임대주택 정책에서 1번 타자가 임대료 규제예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어요. 보죠.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공고 임대주택 공급.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요거요. 임대료 규제입니다. 요거. 그럼 이제 분양가 정책으로 하면 요것도 3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분양가 규제라는 게 있고 분양가 자유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분양가 자유라는 사실은 정책이 아니에요. 왜 정책이 아니냐면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자유라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놓는 거라고. 그럼 정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필기노트는 아예 없어요. 그다음에 선분양. 아파트 건설하지 않고 미리 분양하는 거 선분양. 그다음에 건설하고 분양을 해서 후분양. 이 2개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가끔씩 이 2개를 물어봐요. 이렇게 총 6가지인데 근데 이 임대료 규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1번 타대로. 그 임대료 규제하고 이 분양가 규제가 논리가 똑같아요.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가 논리가 똑같으니까 임대료 규제만 공부하면 돼요. 분양가 규제는 공부할 필요 없이 좀 이따가 같이 해보면 아 그렇구나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주택 정책에서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간다. 그럼 뭘 공부해야 돼요? 임대료 규제를 공부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임대료 규제를 공부할 건데 그 임대료 규제라는 정책을 펴면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면 요걸 낸단 말이에요. 요거. 그래서 이제 단기하고 장기 나누는데 단기를 낸 게 아니라 장기를 내요. 그럼 결론부터 말합니다. 임대료 규제했잖아요. 그럼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것만 나와요.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나쁜 것만 나왔다. 정부가 실패한 거라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실패해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만약에 시행한다면 단기적으로 잠깐 하고 말아야 돼요. 장기적으로 하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자, 차차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임대료 규제 좋은 건 없다 하면 돼요. 임대료 규제 좋은 거 있다 없다? 없다. 좋은 효과는 안 나타난다. 그거 하면 된다고. 여기 봐요. 요거 하나 둘 셋 여기 이렇게 요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럼 임대료 규제 10번 나오면 7, 8번 여기서 답이에요. 여기서 자 일단 봐봐요. 좋은 게 있는가 없는가? 질적 수준이 떨어지죠. 주택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야. 규제하면 주택난이 심화돼요. 그다음에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켜요. 요 주거 이동이 이사 가는 거야. 임차인의 이사를 제약시켜요. 이사를 못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 외우는 게 아니라 임대료 규제하면 좋은 게 없다 그러면 돼. 그러면 시험 문제가 풀린다고. 자 지금부터 이제 임대료 규제 갑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시장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여기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이니까 여기 임대료가 나올 것이고 임차인 나오겠네. 임차인은 수요죠. 수요 곡선이 나오고 임대주택 수요 곡선. 공급 나와야 돼. 임대인. 공급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여기가 균형인가요? 균형? 그럼 그때 임대료를 균형 임대료인가? 여기 균형 임대료지. 균형점에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예요. 여기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균형점에서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 여기는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가 100개다. 여기 이제 균형 거래량이에요. 이게 가상적으로 만든 임대주택 시장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서울의 임대주택 시장이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가 적정하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근데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이 너무 힘들어. 임차인들이 한 달에 50만 원 임대료 내니까 임차인의 등이 힐 것 같아. 등이.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온 거야. 등이 힐 것 같은 삶의 무게 이런 노래가 나왔다고. 그런 노래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 옛날 가수가 불렀잖아요. 등이 힐 것 같은 이렇게 나왔다고. 여기서 나온 거야 그 노래가.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러면 70만 원 받아라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50만 원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봐요.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통제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기 50만 원보다 낮은 30만 원에서 요 30만 원을 정부가 딱 정해주는 거야. 이걸 정부가 규제해서 규제 임대료 이렇게 한다고. 여기에 임대료 규제야. 그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통제합니다. 그 소리야.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요 30만 원 통제했죠. 이 말은 30만 원 받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고. 이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30만 원을 넘어가지 마세요. 30만 원이 최고선입니다. 그러면 28만 원 받아도 됩니까? 당근. 25만 원 받아도 됩니까? 당근. 그러니까 3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30만이 최고니까 30만 원만 넘어가지 마세요. 30만 원까지 하세요. 그 소리야. 그러면 20만 원 받아도 됩니까? 당근이죠. 됐죠? 그래서 임대료 상한선을 줬다는 소리야. 30만 원. 그래서 상한제. 임대료 최고 임대료가 30만 원이다. 최고 가격제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자,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임대료 규제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통제한 것이다. OX, X, 낮은 수준에서. 이걸 높은 수준에 그러면 틀리단 말이야. 낮은 수준에서. 그럼 높은 수준 해볼까요? 균형 임대료가 높은 수준, 50만 원보다 높은 수준, 70만 원 규제한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낮은 수준에서 규제했다. 의미하셨죠? 낮은 수준에서. 자, 그러면 규제했습니다. 시장을 분석해 볼게요. 요 시장을 지금 이제 규제했습니다. 30으로. 그럼 시장을 분석합니다.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임차인이야. 여러분이 임차인이면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을까? 50만 원인데 30만 원이 된 거라고. 요 3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30만 원을 최고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20만 원 받을 임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이 임대인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50만 원인데 30만 원을 통제했다. 그러면 나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해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장이니까 적극 동참해서 20만 원 받아야 되겠다. 요거 미친 임대인이야. 그런 임대인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얼마 되는 거야? 30만 원이 돼버린 거라고. 원래 뜻은 3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30만 원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인데 30만 원이 돼버린 거라고.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50만 원만 내다가 3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임대주택의 평수를 늘릴까 줄일까? 늘리겠지. 10평이 살다가 15평이 늘리겠지. 그래서 요 30만 원일 때 임대주택의 수요는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점, 이 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120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질문합니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OX. 자, 여러분이 이제 임대인입니다.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50만 원 받아도 수지타제 안 맞다고 그래. 원래 돈 받는 사람은 무조건 부족하다고 그래. 근데 돈 주는 사람은 많이 줬다고 한다고. 세상 사례가 그래요. 그치? 저도 학원에서 월급 받을 때 언제나 적은 것 같아. 아, 집에 가면 내일이라니까. 근데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준다는 말이지. 더 받아야 되는데.
1박 2일로 일을 하잖아요. 어쩔 때 집에 가면 내일이요. 그러잖아요. 갈아타고. 이제 어제 그제는 제가 저기 강동 명일동에서 있었는데 그 명일동은 마곡에서 한 번만 가면 돼. 지하철 한 번만 타면 되는데 39개야. 39개. 예. 어쩔 때는 잠을 2번 자고 일어나도 안 왔어. 집에 실제로 그래. 지하철에서 깊은 잠 자야 안 자요? 안 잔다고. 그러니까 좋은 점은 명일동에 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안 져가. 10시 한 반 정도 타니까 안 져가는데 근데 거기 늦은 시간에는 하나 놓치면 10몇 분 후에 온다고. 그럼 막차 타면 10시 50분 정도 탄다고. 그럼 100% 집에 가면 내일 된다고. 100%. 실제로 어쩔 때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직 절반밖에 안 왔어. 또 자다 일어나고 이제 긴장하지. 마지막에 김포공항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있다가 눈 뜨면 거의 마구 와요. 그러니까 2번 자고 일어나도 이긴다고. 자, 다른 쪽 올렸는데 그래서 받는 사람은 늘 저렇게 느껴져요. 자, 다시 완성타 가봐요. 여러분 임대인이야.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 받으라 하고 있어요. 계속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일부가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임대주택 사업자 일부가 여러분들 아파트를 생각하면 안 돼요. 임대주택은 단독주택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단독주택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계약갱신 안 할 테니까 나가세요 그런다고. 그리고 담장 헐고 거기다가 호프집 만들어요. 그게 타용도 전환이야. 그 타용도 전환하면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해요. 그럼 50만 원대 공급 볼까요? 50만 원대 공급은 100개야. 수요량도 100개, 공급량도 100개라고 이렇게. 근데 30만 원으로 이게 임대료가 규제하면 그럼 공급자들은 타용도 전환해. 공급 감소해요. 그래서 30만 원 때는 공급량이 여기 돼 이렇게 공급선을 만나는 점 8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OX. O. 그러면 이 30만 원일 때 수요는 120개고 공급은 80개니까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정신 차려요. 그것도 안 됩니까? 수요, 공급. 수요가 많잖아요. 이걸 초과수요라고 해요. 초과수요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소리야. 임대주택이.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수요는 나와요. 이렇게 초과수요. 근데 초과 공급 나오면 안 돼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라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다음에 공급 과잉 현상도 무조건 틀린 말이야.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절대 안 나와. 뭔만 나와요? 초과 수요만 나오는 거야. 초과 수요. 여기 단기, 장기 있는데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지금은 이제 장기를 초점 맞춰봐요. 그럼 초과 수요가 나오는 거야. 초과 수요. 뭐 크다 작다인데 일단 초과 수요만 한다고. 자, 이제요. 여러분이 임대인입니다. 50만 원 받아도 적다고 생각해. 임대료가. 그래서 정부가 30만 원 규제해요. 301호에서 도배장판 해주라고 그래. 도배장판. 새롭게 해주라고 한다고. 그럼 뭐라 하냐면 살기 싫으면 나가세요 이런다고. 그럼 수선 유지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래서 질적 수익이 떨어진다고. 그다음에 새롭게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임대주택 만들 때 양질의 자재를 쓰지 않아요. 전부 다 쓰촨성이 있는 자재를 쓰는 거야. 쓰촨성은 어디입니까? 중국. 차이나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적 수익이 떨어지죠. 타용도 전환해서 공급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난이 심화되는 거야. 그래서 주택난이 심화되니까 임차인이 이사 갈 곳이 없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임차인이 주거이동을 제한한다. 이사 갈 곳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게 주거이동을 제한시킨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약간 어려워요. 이거는. 자, 이거 이제 봅시다. 이게 이 그림을 보면 임대주택이 100개가 공급되다. 100개가. 100개가 공급되면 임대료는 50만 원이 적정해요. 근데 80개밖에 공급이 안 되거든. 30만 원 규제하니까. 80개밖에 공급 안 돼요. 그 80개밖에 공급 안 되면 임대주택의 시장에 임대주택이 부족하거든. 그럼 제가 여러분이 임대인이고 내가 임차인이야. 가서 제가 방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30만 원 국가에서 말하는 게 30만 원이니까 한 달에 30만 원 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 하냐면 저리 가세요. 난 안 할 거예요. 그런다고. 안 할 거예요. 국가에서 30만 원 하라겠는데 안 할 테니까 가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저는 어디 가도 30만 원 임대주택 구할 수가 없다고. 왜? 이미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 부족해서 실제 임대료는 많이 올라간 거야. 임대주택이 지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내가 임대주택 구하려면 임차인에 가서 뒷돈 줘야 돼요. 30만 원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뒷돈 줘야 한다고.
그래서 실제 임대료는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수요옥선을 만나는 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임대료가 70만 원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임대료가 70만 원 이렇게. 여기는 없어진 거야 지금. 100개가 공급돼 50만 원이죠.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 임대료가 2개 나온 거야. 정부가 말하는 임대료하고 현실의 임대료 70만 원 이렇게. 이걸 이중 임대료라고 그래. 이중 임대료, 이중 가격. 그러면 시장은 30에서 형성될까 70에서 형성될까? 70. 그걸 암시장이라고 그래. 암시장. 국가 몰래 암암리. 만약에 정부가 규제하지 않았다 이봐요.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저는 얼마 내면 돼요? 50. 정부가 규제해서 이제 얼마 내야 돼요? 70. 그것도 뒷돈 줘야 돼. 임차인에게 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예? 음성적 지출을 증가시켜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켜요. 요거 외우는 순간 공부가 잘못하는 거야. 요 4개를 외우는 순간 어떻게? 좋은 거 없다 하면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하면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이걸 분양가 규제를 봐요. 그 분양가 규제면 시장에 분양가가 500만 원이에요. 요거 너무 높다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300으로 규제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주택건설업자예요. 그럼 분양가 규제는 주택건설업자의 수익성이 높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지지. 그럼 주택의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지. 똑같잖아요. 감소한다. 똑같다니까요. 그다음에 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3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양질의 자재를 쓸까 안 쓸까? 안 쓰겠지. 수준이 떨어지죠. 자, 이제 주택 사는 사람. 주택 사는 사람이요. 지금 우리 임대주택, 임대료 규제가 끝나고 나서 분양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주택 사는 사람인데 제가 33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33평 아파트를. 얼마에? 300만 원에. 근데 분양받는 순간 얼마가 돼요? 500이 되는 거지. 지금 시장에서는 500만 원이니까. 규제를 300으로 했을 거고. 그럼 당첨되는 순간 평당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33평이면 평당 20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6,600만 원이 바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분양가 규제하면 시세 차익을 노린 분양권 전매 투기적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OX? O. 그렇게. 그렇게. 자, 그럼 결론은 이거잖아요. 다 봅시다.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한다. 낮은 수준에서. 그러면 초과 수요는 발생하지만 초과 공급이란 말은 없다.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만약에 요거 마지막인데 요거 분양가 규제 이거 마지막이고 앞으로 한 15분 정도 수업은 끝나요. 지금 55분이니까 10분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가 지금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이요. 근데 만약에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해 봅시다. 균형 임대료 50만 원인데 요 균형 규제 임대료를 70만 원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그럼 이 말은 70만 원 받으라는 소리입니까? 70만 원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으라는 소리야. 그럼 얼마의 시장이 형성될까요? 에이, 50만 원 형성되지. 지금 50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럼 70으로 규제했잖아요. 그럼 70 받지 말고 70을 받는 소리가 아니라 70을 최고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냥 50이지 뭐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봐봐요. 지금 50이 형성됐죠? 그럼 70으로 규제했습니다. 이 말은 70을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70만을 최고치로라는 소리야. 그럼 70만 원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 그러면 임대인이 70만 원 받는다 해봐요. 거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 왜? 50만 원이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의 균형들보다 높은 수준 규제했습니다. 7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70만 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럼 이미 50만 원 형성됐잖아요. 그럼 나는 50만 원만 내면 되죠. 그럼 70만 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50만 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의미 아셨죠? 이렇게.
자, 이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럼 세 개로 할 수 있어요. 임대료 규제를 지금부터 한번 세 가지로 해볼게요. 임대료 규제,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을 규제한 것이다. 그래서 초과수요 발생했다. 이거 하나하고, 효과는 좋은 게 없다.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아무런 일이 없다. 이러면 된다. 이렇게. 자, 이제 임대료 규제에서 기출됐던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OX? 오. 타용도 전환한다겠잖아요. 그렇지? 좋은 게 없으니까. 2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분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미쳐볼 것 같아. 향상이나? 하락시키지. 세입자,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킵니까? 제약시킵니까? 제약시키죠. 틀린 말이지. 좋은 게 없다겠잖아요.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럼 틀린 말이죠. 이렇게. 자, 이제 임대료 보조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오늘 수업까지. 임대료 보조는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할 건데 어차피 효과를 잘 내요. 그러니까 맛만 한번 볼 건데 임대료 보조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저거예요. 저거. 직접 갭이냐 간접 갭이냐. 여기에 6번이가 나온다고. 임대료 보조는 직접 갭이냐 간접 갭이냐. 간접 갭 돈 줬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임대인인데 저 임대료 보조는 정부가 아니 임차인인데 제가 임차인인데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한 달에 얼마씩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 돈 주는 거, 이게 임대료 보조예요. 자, 생각해봐요. 서울의 임대료가 50만 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야. 임대료를 규제하든지 아니면 규제하지 않고 그냥 보조금 주든지. 아까 30% 규제했었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50만 원 그대로 두고 나한테 20만 원씩 주든지 정부가. 그게 임대료 보조야. 50만 원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료 규제할 수 있는 거야. 50만 원이니까 너무 비싸니까 임대료 규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에 있고 규제하지 않고 그냥 50만 원 두고 임차인 나에게 20만 원씩 주는 거야 한 달에. 거기에 있고 그것도 저것도 안 하고 정부가 임대주택을 아예 공급하는 거야. 30만 원에. 다 똑같은 거야. 봐봐요. 50만 원인데 30만 원이 규제해 있다. 여기에 있고 50만 원 그대로 두고 나에게 20만 원씩 준다. 임차인에게. 그거 있고 하나는 그대로 두고 30만 원짜리 임대주택을 아예 공급해 주는 거. 거기에 임대주택 공급. 요거 세 가지가 있다고. 자, 그럼 임대료 보조 이루어지면 이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에게 공짜로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지. 효과는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자, 제가 임차인인데 저희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자, 이 상태에 있었어요. 이 상태에 서서 여기서 임대료를 50만 원을 내요. 이렇게. 한 달에 50만 원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이 15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임차인들이 부담스러워 50만 원 내기가. 그럼 규제할 수 있고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거야. 그럼 20만 원씩 주면 저는 이제 200만 원 내 월급에다가 정부가 20만 원 줬습니다. 20만 원. 그럼 2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저는 이제 한 달에 수입이 220 되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거야. 이 되셨죠? 그럼 요 20만 원 받아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20만 원 가지고 10만 원은 임대주택에 소비해. 그럼 임대주택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지. 증가. 요 20만 원 받았잖아요.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임대주택을 소비하는 거야. 그럼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나머지 10만 원은 노래방 갈 거야. 소고기 먹고. 소고기 8만 원짜리 먹고 8만 원 먹고 나머지 2만 원 갖고 아싸 노래방 갈 거라고. 아싸 노래방. 그러면 타재화 임대주택이 아닌 타재화의 수요도 증가 감소? 증가. 요거 된다고. 요거. 이해됩니까? 봐요. 보면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임대주택의 수요 증가하고 다른 자의 수요도 뭔다? 증가한다.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 속여 볼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자, 근데 요걸 약간 변형을 시켜요.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낸다고. 요 20만 원을 주면서 정부가 20만 원을 보조금 주면서 요 20만 원을 딱 특정해 줘요. 다른 데 쓰지 말고 임대주택에만 소비해라. 임대주택에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사용 강제, 사용하라고 강제.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20만 원을 임대주택에만 소비하라고 이렇게 강제했습니다. 다른 데 쓰지 말고 임대주택에만 소비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국가가. 이때 타재와 다른 자의 수요가 1번 증가할 것이다. 2번 감소할 것이다. 3번 불변이다. 4번 알 수 없다. 수업이나 빨리 끝내자. 이렇게. 몇 번 같아요? 자,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도 2개 나왔습니다. 1번, 3번 나올 때 2번하고 4번 나와야만이 그게 사회가 발전하는 거야. 모두가 오락할 때 X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 발전하는 거지. 모두가 다 숨지고 살 때 민주화합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독재한 거고 이게 사회가 발전한 거지. 사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한 것은 그분들의 영향이 커요. 그분들이 몸 바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혜택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잊고 사는데 사실은 그거 크잖아요. 몇 번 같습니까? 1번이에요. 1번. 1번이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20만 원 주면서 임대주택에만 소비하세요. 다른 데 쓰지 마세요. 이렇게 강제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자의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요. 불변일 것처럼 느껴집니다. 증가합니다. 이렇게 속인다고 무조건 증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른 자의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해야 돼요. 무조건 증가한다고. 왜 그런가 봅시다. 간단해요. 착시현상이라니까요. 자, 제가 여기 이제 정부가 20만 원 줬어요. 이거 20만 원. 20만 원 줬습니다. 20만 원 줬으면서 요 20만 원은 임대주택에만 소비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제가 임대료를 냈겠지. 임대료 50만 원 줬다고 이렇게 냈어요. 이 50만 원에 2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 지금. 그러면 국가가 말한 대로 했죠? 그럼 나머지 돈이 얼마요? 나머지 돈? 170. 170. 요 20만 원 남았네. 그거 가지고 아싸 가면 되겠네. 맞죠? 그렇지. 착시라니까 착시 그냥.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는데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임대주택에 소비하세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른 자의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해요. 증가.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자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야 돼. 자, 이제 봅시다. 그럼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대주택의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임대주택 수요 증가. 그러면 임대료 올라가요. 임대주택 많이 수요 증가하니까. 그러면 초과 이윤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오고 요건 무슨 말이냐면 요 경작에서 초과 이윤만 나온다고. 요거는 이런 뜻이야. 정부가 임대료 보조하니까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 올라가면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돈 법니다. 이 소리야. 요게. 그럼 임대주택 사업은 돈 번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 안 있죠. 너나도 임대주택 사업하겠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해. 그럼 다시 임대료는 떨어진다고. 요거 잘 내, 요거. 요렇게 요거 잘 낸다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보자고요. 자, 기출지문. 요거 냈으니까 요거.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 주면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고, 단기적으로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하락한다. OX? O. 이렇게. 주간반 여기까지 이제 공부했습니다. 주간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뭐 주택 정책론에서 다 배운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조세 정책도 하려고 했는데 주간반도 안 되니까 안 했으니까 여러분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오늘 공부 배웠던 거 핵심 정리 요거 1분 안에 끝나니까 보고 책 좀 보고 그냥 끝낼게요. 자, 봅시다.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핵심 정리 첫 번째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직접 공공 공영 들어가는 거. 그럼 공공 공영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들어가는 거. 공공 공영 안 들어가는 거 행복주택.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야. 토지은행
토지 비축, 토지 수용, 도시개발 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등등등 이렇게 최소한 이거는 해야죠. 간접 개입은 돈 들어가는 건데 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요 두 개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돈이니까. 시장이 실패 원인 요거 다 외우면 좋을 텐데 세 가지만 불안정 경쟁, 공공재, 예부 효과 요 세 가지 요거하고 요렇게 공공재 나오면 두 가지. 공공재 나오면 두 가지 뭐요? 비자고 과소 생산. 비경합성, 비배제성, 과소 생산. 자, 이제 예부 효과 나오겠네. 예부 효과의 개념 세 가지. 의도하지 않을 거, 제3자에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을 거. 자, 부예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더 커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부예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맞죠? 사회적 비용을 과잉 생산된다. 과잉 생산. 부예부 효과에 대해서 규제하면, 세금 부과하면, 부담금 부과하면 생산비 높아진다. 그래서 공급 감소해서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지역주거제는 무조건 부예부 효과만. 그다음에 전양 일편, 전용주거적 양호한, 일반주거적 편리한. 전용주거는 두 개로 1종, 2종. 1종은 하나 단독, 2종은 두 개 공동. 임대료 규제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초과 수요 발생 좋은 거 없다. 됐습니까? 이거 배운 거지. 자, 책 좀 볼까요? 책은 어디서 뭘 배우는가 좀 봐야 되니까. 자, 책 198쪽. 책 98쪽에 부동산 문제, 그 198쪽부터 해서 203쪽까지, 198쪽부터 203쪽까지 부동산 문제, 198쪽부터 해서 203쪽까지 부동산 문제죠? 찢어버려. 찢어버리라고. 찢지 말고 그냥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게. 204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205쪽에 가운데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나왔죠? 그거 세 가지잖아요.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시장의 실패를 수정, 그럼 사회적 목표를 달성. 근데 우리 책은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음. 그 정치적 기능 보면 사회적 목표 달성 이런 말 나와. 찾으셨습니까? 거기다 언더라인.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시장의 실패 수정 두 번째 줄에 시장의 실패 수정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자, 넘겨봅니다. 넘겨서 206쪽에 시장의 실패 원인이 쭉 나온다고. 그럼 시장의 실패란 의,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상황. 우리 책은 파랗게 돼 있는 글씨 있죠? 그게 포인트야. 파랗게 된 책에. 그 다음에 시장의 실패 원인, 불안정 경쟁, 예부 효과, 공공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7쪽에 거래 당사의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여러분은 세 가지만. 불안정 경쟁, 예부 효과, 공공재 요 세 가지만 하자고요. 자, 넘깁니다. 넘겨서 예부 효과 나왔습니다. 그럼 예부 효과 나오면 예부 효과는 뭐만 보냐면 209쪽에 핵심 나왔죠? 그것만 보면 돼. 209쪽의 핵심. 그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08쪽에 예부 효과의 차류의 의의는 세 가지 나와야 되지. 제3자 나왔죠. 의도하지 않게 나왔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게 나왔잖아요. 세 개 나왔잖아요. 요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 넘겨서요. 210페이지. 토지정책 210페이지 안 나옴. 그 다음에 211페이지 토지 공개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밑에 핵심 나왔습니까? 211페이지 핵심 나오죠. 그게 최근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거예요. 여기에 다 쓰지 않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핵심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 나오죠. 그러면 2번부터 4번까지는 폐지됐어요. 옛날에 있었다가 폐지됐다고. 그럼 쓰지 않는 제도를 왜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지 몰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한 번 내놓으니까 계속 물어본단 말이야. 베끼니까. 그래서 요거 외울 거니까 지금 외우지 말라고. 자, 넘겨봐요. 넘겨서 212쪽은 토지정책 수단,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했던 거. 그 밑에 표에 핵심 정리해서 핵심에 별표 3개 있죠? 그거 하고 213쪽 토지은행 제도 이것은 직접 개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214쪽 가봐요. 214쪽, 215쪽이 요 칠판 한번 봅시다. 칠판을 보면 이거야, 이거. 요 기타 토지 정책이라고. 기타 토지 정책. 요거야, 요거. 요거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으니까 요거 다 한 번씩 출제됐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여러분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다른 법에서 배우게 돼. 다른 법, 이렇구나 이렇게 된다고. 이제 그때 할 거니까요. 216쪽 갑니다. 216쪽에서는 216쪽 전체가 뭐만 하면 될까? VAV과. 216쪽이 지역지구제죠? 그 VAV과만 기억하면 됐죠. 그럼 217쪽은 지역지구제의 효과입니다. 이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지역지구제 효과 안 나오니까 보지 말라고. 자, 217, 218 볼 필요 없어요. 자, 219쪽. 219쪽이 공법사님한테 배우는 지역지구제, 공법사님한테. 그 219페이지 가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정이 나오죠. 거기 봐봐요. 용도지역 봐봐.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보면 그러면 도간 농자가 나와.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산업환경부지역. 그 밑에 도시지역은 주상공농 나오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양환 나왔나요? 양환 나왔잖아요. 전용 양환. 1종 단독, 2종 공동 나왔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그 밑에 일반 주거지역은 양호아닙니까? 편리아닙니까? 편리한. 이렇게 이제 넘깁니다. 넘겨서 220쪽, 221쪽 볼 필요 없음. 222쪽에 임대료 규제 나왔습니다. 임대료 규제. 그 임대료 규제에서는 222쪽 그 그림 보고 그다음에 223쪽 가면 효가 나와. 효가. 효과에서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나오죠? 그럼 장기적으로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걸로 끝. 그 핵심 정리 보고 그리고 224쪽에 임대료 보조 정책. 거기서는 225쪽에 상단에 있는 효과. 그것만 했어요. 단기, 장기 그것만 했다고. 자, 그것까지 보고 그 뒤에 나머지 것은 보지 말아요. 배우도 안 했으니까. 자, 됐습니까? 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지금은 책 봐도 잘 모르니까 수업을 한 번 더 들으시라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책 볼 때 제가 언급한 거 내용은 보지 말고 옆에 사이드에 기출지문 보시고. 됐죠? 다음 주는 투자론이라는 거 하는데요. 다음 주는 좀 어렵습니다.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시고 다음 주에 뵙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